안녕하십니까. 김수현 TV 세 번째 순서 파주 이슈 터치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내 민심의 향배를 조사한 지역신문 파주시대 김영중 발행인님을 모시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발행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관계상 여론조사를 하게 된 목적이나 조사 기간 등의 어떤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 화면으로 대신하고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주 갑 지역의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적합도인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두 후보 간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윤우덕 현 국회의원이 25.4%, 조일출 전 과기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0.2%의 조사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조일출 후보는 좀 낯선 분인데 조일출 후보는 어떤 분입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운정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예, 예.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후보로서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 총괄 부실장을 역임했고 바로 얼마 전에 과기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다 현재 파주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조일출 후보가 10.2%, 윤호덕 후보가 25.4%. 윤호덕 후보로서는 좀 현역 의원인데 좀 불만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조일출 후보가 파주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10%가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일단 수치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덕 그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윤호덕 의원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가정하고 이와 대결할 자유한국당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셨는데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용호 현 당협위원장이 16.2%, 박상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8.9%, 고준호 전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 8.5%의 조사를 보였습니다. 예. 박용호 당협위원장님이 그래도 그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현 당협위원장의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전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국회의원 적합도를 조사를 하셨는데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현 국회의원이 32.6%를 조사를 보여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11.4%, 민주당의 조일출 후보가 11%, 고준호 자유한국당 후보가 10.9%, 박상길 자유한국당 후보가 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윤호덕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라 가장 그 지명도 면에서는 앞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 그 창릉 3기 신도시 발표와 그다음에 그 GTX 그 교화 8단지 밑으로 지나가는 그 노선 때문에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치라고 하면은 상당히 건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역 의원이 윤호덕 의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편이 더 많은데요. 네. 긍정적인 편은 이제 47.2%, 부정적인 것이 39.3%, 좀 잘했다고 하는 수치가 47%로 50%를 넘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은 윤호덕 의원은 40대의 압도적 지지, 그다음에 네. 50대에서의 평균 이상의 지지, 그 이외에는 다들 그 평균적인 지지율에 못 미치는 지지를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이게 뭐 어떤 구조적인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주을을 살펴보시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현역 의원이 박정 의원 외에는 대두되는 후보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히 대두되는 후보군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정 의원과 대결할 자유한국당 후보들만을 조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를 알려주시죠. 김동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 11.5%,
조병국 경기도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1.3%, 한길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파주시 지회장이 11.2%, 서창현 국방안보위원회 경기도위원장이 9.7%, 임상수 중앙연수원 부원장이 4.6%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들 이제 그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런데 파주 갑과는 달리 당협위원장인 그 김동규 위원장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못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적합도인데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박정현 국회의원이 32.7%, 김동규 당협위원장이 10.6%, 한길령 후보가 9.8%, 서창현 후보가 9.2%, 조병국 후보가 7.8%, 임상수 후보가 5.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역시 현역 의원인 박정 의원이 32.7%로 가장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박정 의원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잘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수치는 45.2%, 좀 잘 못했다라 하는 그 수치는 38%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 4월 조사 때도 저희가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네. 좀 더 높은 거로 나와서 그동안에 뭐 많은 활약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아까 갑 지역에서는 윤호덕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이 47.2%, 네. 부정이 39.3%니까 갑과 을이 모두 비슷한 수치네요. 네, 비슷한 수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도인데요. 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갑을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은 42.6%, 자유한국당이 26.5%, 네. 정의당이 9.7%, 바른미래당이 5.4%, 우리공화당이 1.6%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을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2.5%, 정의당이 7.5%, 바른미래당이 5.3%, 우리공화당이 2.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갑에 비해서 을의 보수 성향이 약간 더 이제 높은 거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갑과 을의 민주당 지지는 한 10% 차이가 나고 네. 또 비례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한 1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네요. 네. 물론 이제 공천 과정이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상대적으로 갑 지역의 윤호덕 의원보다는 을 지역의 박정 후보가 더 어려운 싸움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을 지역의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는데, 을 지역 같은 경우는 보수의 성지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먼저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었지만, 박정 의원이 이번에도 역시 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박정 의원이 지난번에 그 총선 때는 어부지리를 얻었다라는 네네. 평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뭐 지지율이나 또는 그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 한국당 후보들이 결정이 되면 또 한 곳으로 결집이 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 그렇지만도 않게 보이는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네. 또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 아마 정의당 후보도 출마를 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후보가 없으면 네. 그 더불어민주당을 주로 찍는데 네. 그 정의당 후보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박정 후보로서는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아, 봅니다. 예, 그렇네요. 예. 그 상당히 그건 뭐 갑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갑은 그나마 좀 정당 지지율에서 좀 여유가 있어서 네네. 좀 편안한 싸움을 할 것 같은데 네. 그 아무튼 을은 좀 많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선 을을 지역은 끝까지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무튼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